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쓰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남궁허슬님께서 찾아오신 건데 어떤 이야기로 찾아오셨을지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쓰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빈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목소리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사연은 아니고 저와 비슷한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친한 동생이 얼마 전에 이사간 집에서 겪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쓰리님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요. 예. 에이. 저는 지금 힙합 장르 음악을 하고 있는 래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사연 초반의 직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구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리십니다. 3예요!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인 남성을 똘비라고 지칭을 할게요. 똘비와 제가 알고 지낸 지는 6년 정도 되었고요. 네. 똘비는 현재 저와 비슷한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활동 경력도 상당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인지도도 꽤나 갖고 있는 DJ로 활동 중인 친구예요. 20대 후반의 남성이고 사연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혹시 네. 똘비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할까 싶어서 똘비가 어느 장르의 DJ인지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편하게 해주세요. 또 이 친구는 현재 SNS 활동을 일절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똘비는 매주 유명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고 있는 저랑은 사석에서도 자주 보고 연락도 매일같이 주고받는 친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똘비는 오늘 말씀드릴 사연을 겪기 전까지는 기이한 일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 한 3달 사이에 이사간 집에서 생겨난 일로 인해서 지금도 교통을 겪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똘비는 올해 초까지는 인천 근처에서 생활하다가 5월 말쯤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북 지역에서 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로 새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똘비가 이사 오기 전에 인천 쪽에 살았을 때도 그곳에 정착했던 초반에는 제가 몇 번 인천 집에 놀러 가기도 했었고 술 한잔하면 똘비 집에서 잠도 자고 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이기도 했었고 똘비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전만큼은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제 인근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됐고 현재는 둘 다 솔로인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 알고 지내게 됐던 초반 시절처럼 요새는 다시 자주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됐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올해 6월 말쯤에 똘비가 새로 이사를 간 집에 첫 집들이를 갔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휴지도 사들고 페퍼도 풀 겸 함께 놀러 간 거죠, 똘비네 집에. 똘비가 이사를 간 오피스텔은 비교적 신축 건물에 속했었고 단지도 구성이 되어 있을 만큼 입주자들도 많은 되게 큰 대단지였어요. 그래서 똘비가 입주하고 한 달 정도 됐을 쯤에 저희가 집들이를 가게 됐던 건데 도착해서 벨을 누르니까 평소와 마찬가지로 쓰리형 왔어? 이러고 반기면서 저희를 집 안으로 안내하더라고요. 똘비랑도 매일 카톡으로 이야기만 자주 나눴지 실제로는 이때 오랜만에 만난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이사간 집은 전에 살던 인천 집보다는 훨씬 더 넓고 좋아 보였고 식단이랑 운동도 꾸준히 해서인지 예전에 봤을 때보다 몸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안색도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똘비랑 저랑 친구랑 셋이 음식도 시키고 술도 마시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각자의 근황들을 공유하면서 셋이 즐겁게 놀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있던 친구는 체질 자체가 원래 해독이 잘 안 되는 친구여서 술을 아예 일절 마시지 못하는 친구였고 저는 어차피 오늘 여기서 빨라가 돼서 자고 갈 계획이었으니까 저랑 똘비랑 둘이서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재밌는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시간이 늦어져서 술을 아예 마시지 않았던 친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저랑 똘비랑 한잔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하다가 제가 요새 돌비 공포 라디오라고 진짜 무섭고 재밌는 채널이 있는데 그거나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마실래? 이랬더니 똘비가 자기는 무서운 거 잘 못 본다고 이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를 주제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된 거죠. 오. 제가 이때 똘비한테 너는 뭐 살면서 기이한 경험 같은 거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똘비가 쓰리 형 나는 살면서 뭐 뭘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안 그래도 이사 오고 뭐 한 2, 3주 전까지는 잠도 잘 자고 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불면증에 좀 시달리고 있다. 자려고 하면 막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며칠 전에는 이틀을 꼬박 밤을 샜다. 근데 요새 자꾸 한 번씩 자려고 누워 있으면 발밑에서 아지랑이 같은 게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자주 있다. 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저도 뭐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잘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일찍 집에 돌아가려고 똘비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보니까 똘비가 일어나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똘비는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어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잠이 안 와서 밤을 샌 거였더라고요. 불면증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얼른 자라 건강 상한다. 푹 쉬고 또 조만간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로부터 한 일주일이 채 안 됐을 때 똘비한테서 낮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쓰리 형 오늘 저녁에 형 집에 가서 자도 돼? 이러는 거예요. 예. 뭐 괜찮긴 한데 뭔 일 있어? 물어보니까 그때 집들이를 하고 나서 지금 잠을 거의 2, 3일밖에 못 잤고 계속 불면증에 시달린다. 예. 자꾸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어젯밤부터는 다른 형체로 보이기 시작했다. 오. 무섭기도 하고 잠도 안 와서 오늘 형이랑 술이나 마시고 잠을 푹 자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마침 똘비네 집 근처에서 미팅이 있었어서 그러면 내가 그냥 끝나고 똘비 너 집으로 갈게. 같이 저녁 먹고 술 한잔 또 하자. 그 전까지 좀 자고 있어. 자고 있으면 내가 도착해서 깨워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똘비네 집으로 다시 향했어요. 다행히 똘비가 낮에 좀 눈을 붙인 상태였고 저녁 시간쯤이 돼서 그냥 근처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보니까 똘비가 정말 일주일 새에 얼굴이 정말 아픈 사람처럼 퀭해져 있더라고요. 예.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게 그림자 지듯이 눈 밑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똘비 같은 경우는 원래 DJ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대가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면 패턴이 늘 불규칙하기도 했고 낮에 자는 일도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요새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 걱정 섞인 질문들을 하니까 똘비는 나는 원래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바로 뻗기 일쑤였고 평소에 잠이 원래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린 적도 없었는데 이사 오고부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지 모르겠다. 뻗게 자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젠 좀 무서워지려 한다 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날 똘비를 본 이후에도 똘비는 계속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려고 안 하던 혼술도 하게 되고 이런 걸 옆에서 보고 듣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제가 거의 매일 낮 시간에 똘비가 걱정이 돼서 안부 전화를 걸어서 매일매일 상황을 옆에서 체크하면서 지켜봤었어요. 지금부터는 똘비가 현재까지 겪었던 약 2달 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똘비의 시점에서 시간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똘비가 이사를 온 이후로 처음에는 뭐 별 문제 없이 숙면을 잘 취했었대요. 그러다가 2, 3주가 지난 시점부터 자려고 누우면은 혼자 있는 방 안에 무언가가 함께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누워있는 발 밑에서 아지랑이 같은 게 막 아른아른 보이기 시작했었대요. 근데 그 아지랑이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막 움직이는 이글거리는 아지랑이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아지랑이 같던 형체가 다른 모습으로 좀 더 구체화돼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돼지고기 비계 색깔 같은 불투명한 하얀색의 동그란 원형의 구슬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대.
근데 이 구슬 형체가 누워있는 똘비의 다리 쪽 위에서 공중에서 천천히 여기저기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 아지랑이 같던 모습이 구슬 형체로 보이기 시작했을 쯤부터는 얼마 동안은 평소처럼 잠을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슬을 본 후로는 잠자는 동안 똘비의 귀 바로 옆에서 사람의 콧바람 같은 따뜻한 숨소리가 들리기도 했었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똘비 옆에 누군가가 본인을 껴안은 채로 옆에 붙어서 포근하게 같이 잠을 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똘비는 그동안 잠을 잘 못 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포근한 느낌의 잠을 푹 잘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흘렀을 쯤에 눈에 보이던 그 하얀 불투명한 구슬의 형체가 모습이 변한 채로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이때의 모습은 뷔페에 가면 디저트들이 있는 곳에 초콜릿이 계속 흐르고 있는 분수 모양 아시죠? 알죠. 그 초콜릿 분수 그것처럼 그 불투명한 하얀 구슬의 겉표면에 어떤 액체 같은 게 감싸져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서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계속 흘러내리는 액체가 빨간 피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구슬의 형체가 막 빨간 피로 감싸져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한 번 더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려고 누울 때마다 느껴지는 공포의 강도가 더 많이 심해졌었고, 예전보다 더 불면증이 극도로 심해지기 시작했대요. 거의 24시간 넘게 잠을 못 자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날도 늘어났고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괴롭겠네요. 예. 근데 이 피로 덮인 구슬의 모습이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집 밖에서도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밤을 또 꼬박 지샌 채로 1층에 조각 피자를 파는 가게가 새로 오픈을 해서 점심시간쯤에 피자랑 소주 한 병 사와서 저녁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먹고 잠을 좀 자자 생각을 하고 피자를 포장하러 상가 1층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피로 뒤덮인 빨간 구슬이 막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밖에서. 근데 그 모습이 걸어가고 있던 똘비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이때가 낮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밖에서까지 저 형체가 나타나니까 똘비가 나한테 정신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피자 가게로 걸어가다가 그 가게에서 배달을 출발하려고 나오던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면서 그대로 달려오면서 똘비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인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정말 그 똘비의 배 쪽 부분 전체에 피멍이 들었을 정도로 타박상을 되게 크게 입긴 했었는데, 당시에 오토바이 기사분도 옆으로 틀면서 넘어지면서 부딪혔다 보니까 다행히 입원을 할 정도의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사분도 다치기도 했고 해서 입원을 하거나 하진 않고 좋게 보험 처리만 하고 통원 치료를 2주 정도 받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점점 더 불안함이 극도에 달하기 시작했대요. 네. 똘비가 본인이 살면서 귀신도 본 적이 없었는데 자꾸 이런 게 보이는 이유가 내가 요즘 기가 허해져서 그런가? 아니면 이사 온 집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 안 침대에서만 보이던 빨간 구슬을 집 밖에서도 처음 목격을 하게 된 거였고, 그 형체가 보이자마자 사고까지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병원부터 다녀오고 통증이 있다 보니까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오후에 일찍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한 날은 당연히 클럽에 출근을 하진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후부터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기만 하고 주위에서 느껴지기만 하던 이 형체가 본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똘비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똘비의 입 안을 무언가가 휘젓는 느낌이 들어서 숨이 안 쉬어져서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깼는데 입안을 휘젓던 무언가가 쓱 빠져나가면서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떠나는 듯한 느낌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사라지더래요. 저 이날 이후로는 그 빨간 구슬이 보이기 시작하면 똘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더래요. 자세한 묘사를 드리기에는 좀 선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이구야.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느낌이 똘비 위에 올라타서 신체끼리 접촉을 하는 흔히들 말하는 귀접이죠. 이 귀접을 이날 이후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똘비가 말하기로는 귀접을 처음 당했을 때는 너무 생생한 느낌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정말 무섭다, 그냥 공포심만 들었었대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반복이 되다 보니까 19금이긴 한데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 그 쾌락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져서 잠을 잘 못 자도 어떨 때는 오히려 활력이 생겨서 활기차게 생활한 적도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현상이 어느 정도 매일같이 반복이 됐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빨간 피로 뒤덮인 듯한 구슬이 다시 한번 형체가 또 변하더래요. 이번엔 그 구슬이 두 개로 쪼개져서 사람의 눈동자처럼 변했대요. 그래서 어두운 깜깜한 방 안에 누워서 발밑을 보면은 빨간 사람의 눈동자가 핏줄이 다 터진 듯한 충혈된 두 개의 빨간 사람의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얼굴은 없고 공중에 떠있는 이 빨간 눈동자를 보기 시작한 후에도 당연히 귀접의 증상은 쭉 이어지고 있던 상태였고, 이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어떤 여성의 웃음소리라든지 거친 호흡을 내쉬는 소리라든지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똘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 귀접의 현상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빨간 눈동자가 했던 이야기가, 똘비야, 좋아? 좋지? 대답 좀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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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귓가에 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깔깔깔 웃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웠던 건 이 여자의 음성이 똘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대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때쯤에 제가 똘비를 저녁에 한번 만나기로 했었어요. 똘비가 출근하기 전에 카페에서 잠깐 만났는데, 똘비는 원래 뚱뚱한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체격이 좀 마른 편에 속했는데 이런 현상에 시달리게 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몸무게가 7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똘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빛도 너무 어둡고 눈은 퀭하고 다크서클이 인중까지 내려와 있고 건강이 좀 심히 걱정될 정도로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클럽에서 자기가 디제잉을 하다가도 한 2번 정도 그 빨간 눈동자 같은 걸 본 적이 있다. 아니 이제 무슨 일이 더 생길까봐 너무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날 이후로는 똘비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잠은 좀 잤는지 아니면은 뭔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던 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빨간 눈동자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며칠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루 이틀 동안은 또 오랜만에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후 어느 날 밤에 잠이 들려고 누워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두 손이 침대 밑에서 똘비의 양쪽 발목을 운동기구처럼 디딤돌로 삼아서 영차 하고 침대 위로 올라오는 느낌과 동시에 두 팔이 눈으로도 보이기 시작했대요. 기어 올라오는 모습이 지난번 얼굴은 없고 눈동자만 공중에 떠있던 모습이랑 비슷하게 다른 신체 부위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양팔만 보이는데 그 두 팔이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자세처럼 90도로 꺾여서 왼팔, 오른팔 한쪽씩 거미처럼 엉금엉금 본인의 몸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대요. 오, 예. 처음에는 아지랑이에서 흰 구슬에서 빨간 구슬이 됐다가 빨간 눈동자가 두 팔의 형상으로 변해서 똘비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괴롭힘의 강도는 모습을 변화할 때마다 더 강해지는 건 당연하고요. 예. 이 두 팔의 형상을 본 후로는 이 모습과 눈이 마주쳤을 때 똘비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대요. 가위에 눌린 것 마냥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로 그 형체를 뜬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귀접의 강도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강해지고 있고요. 똘비의 말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손길이 옷 속으로 들어와서 신체 이곳저곳과 막 강제로 접촉하는 되게 섬뜩하고 불쾌한 느낌을 되게 뚜렷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시점부터. 늘 그랬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 형체가 똘비한테 항상 그 신체적인 접촉의 마지막에는
계속 대화를 걸어오더래요. 또 한 번은 똘비가 밤에 잠에 들기가 무섭다 보니까 본인 디제잉 타임이 끝나면은 퇴근하고 나서 밖에서 지인들이랑 술 한잔씩 하고 새벽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뭐 이런 일을 집에서 겪다 보니까 집에 혼자 오래 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날도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새벽 늦게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이번 여름에 비가 자주 많이 왔었잖아요. 택시를 타고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동부간선도로를 빨리 달리다가 동네 쪽으로 빠져나오는 길목에 접어들다가 이 동부간선 같은 경우에 공사지역이 많다 보니까 바퀴가 빗길에 헛돌면서 타고 있던 택시가 공사 현장 쪽에 추돌하는 사고가 난 거예요. 똘비가 이때 택시 조수석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찰나에 앞에 있는 조수석 쪽에서 하얀색의 두 팔이 본인 쪽으로 쓱 하고 나오더니 본인 어깨를 두 팔로 꽉 움켜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빗길 사고 때문에 택시 같은 경우는 차량의 앞쪽이 많이 파손이 되었고 기사님도 부상을 입으셔서 입원을 하셨고 똘비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입원까지는 아니고 약간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제가 시참에 참여 중인 오늘까지도 지금 병원에 통원하면서 어깨 쪽 물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아직 보험 처리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매일같이 방에서 잠에 들려고 누우면 귀적과 함께 두 팔의 형체가 말을 걸어오는 게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예.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걸어오는 선정적인 대화나 신체 여러 군데를 접촉하는 촉감이 느껴질 때마다 몸은 꼼짝도 할 수 없고 네. 매일같이 시달리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똘비가 어느 순간에 잊고 지내던 기억이 하나 떠오르더래요. 예. 그 대화를 걸어오는 그 영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똘비가 알고 있는 누군가와 많이 비슷했대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을 무렵에 본인을 괴롭히던 귀접을 행하던 그 양팔의 모습이 며칠 사이에 그 주변에 아지랑이 같은 모습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마치 나머지 머리나 몸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흐릿하게 얼굴처럼 보이는 형체에 본인을 쳐다봤었던 빨간 눈동자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똘비가 이때쯤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약도 처방받고 카페인, 음주 이런 것도 다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여전히 자려고 누우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은 사라지지가 않은 거죠. 예. 얼마 전에 약 2주 전이었어요. 이날 밤에도 발 밑에서 발목을 잡고 기어 올라오는 느낌에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동안 본인을 괴롭히던 그것의 얼굴과 처음으로 선명하게 마주치게 되었대요. 돌비님께 첨부드린 첫 번째 그림을 지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그림처럼 빨간 눈동자에 앞머리만 양갈래로 내리고 머리를 뒤로 지그시 묶은 여자가 팔은 90도로 꺾인 채로 왼팔, 오른팔 엉금엉금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던 거죠. 아래에서부터 양 손으로 올라오면서 똘비의 신체를 이곳저곳 터치하면서 기어 올라와서는 누워있는 똘비의 얼굴 위로 본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똘비와 눈을 마주친 채로 완성된 형체로서 첫 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똘비야, 좋아? 기다렸지? 보고 싶었지?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똘비는 이 여자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 얼굴 생김새와 목소리는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여자와 동일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마주쳤던 이 여자에 대해서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예. 시간은 약 2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똘비가 어느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고 있던 시절에 똘비의 팬이었던 2살 연상의 어떤 여성분이 계셨어요.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몇 번 오고 가면서 대화도 나누게 되고
SNS 통해서도 이 여성분이 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다 보니까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갔는데 처음에는 여성분이 똘비에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들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던 여성분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집착이 좀 심해지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최대한 이 여성분을 배려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뭐 양해도 구하고 했지만 집착으로 인해서 말싸움도 잦아지고 하다 보니까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제가 사연 초반에 똘비가 인천에 있을 때 연애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만나지를 못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만나던 여성분이 이 분이셨는데 이 여성분께서 같은 쪽에 일을 하는 친구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이때부터 똘비를 좀 자주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동안 가까이서 겪어본 똘비는 이성과의 만남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나 본인의 일에 있어서나 정말 열정적이거든요. 또 뭐 한눈을 판다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할 줄도 모르는 친구고 물론 그 둘만의 연애사는 제가 감히 알 수는 없겠죠. 당연히 만났었던 여성분의 입장에서 똘비한테 뭐 서운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똘비가 둘 사이에 있어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망을 시킬 만한 행동을 했거나 전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가 각자의 성격 차이나 일들로 인해서 집착이 발단이 됐지만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린 건 아니었고 둘 다 소원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남들과 같은 이별을 그렇죠. 겪었던 거였고 그 이후로는 뭐 본인 생활에 충실하면서 지내오던 똘비였는데 똘비한테 모습을 나타낸 그 얼굴과 목소리가 그때 만났던 그 여성분이었던 거죠. 근데 똘비가 의아했던 게 이 여성분과 헤어진 지도 꽤 시간이 흘렀고 헤어진 후에 뭐 이 여자분도 금방 또 다른 남자분을 만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여성분께서 헤어진 후에도 똘비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차단을 해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예. 아니면은 뭐 SNS 자계정 같은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집착에 가까운 메시지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예. 물론 똘비는 뭐 이미 헤어진 인연이다 보니 답장을 하진 않았고 계속 차단을 이어가던 상태였는데 올해 4월 초에 똘비 생일이 4월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르는 번호로 이 여성분께 나 진짜 할 말이 있다. 딱 한마디만 할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발 연락 좀 받아줘라. 라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따로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똘비가 그 여자의 형체와 목소리를 확실하게 보고 느끼게 된 후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기억들을 막 끄집어보며 끼워 맞추길 수도 있지만 네. 그 여성분이 평소에 우울증이 있으셨고 집착이 심했던 당시에 네. 이제 좀 장난으로라도 나중에 너 다른 여자 만나면 내가 죽어서라도 쫓아갈 거다 같은 이야기를 자주 했었던 게 떠올라서 저한테도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놨었고 이때가 2주 전이에요. 똘비가 그 여자 귀신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게 된 게. 그래서 이때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차단했던 목록들도 풀어보고 문자나 전화가 왔던 번호는 대부분 지워져서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차단돼 있던 번호들도 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보고 했는데 상당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여성분이 저희 지인들과 아무 접점이 없던 분이셨거든요. 그냥 뭐 디자인 회사를 다니던 회사원인 것까지만 알고 있었어서 찾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딱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는 친구의 지인의 지인을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니까 정확한 시기나 사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일찍 생을 마감하셔서 현재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되셨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 똘비가 이분의 모습을 한 어떤 존재와 마주하게 된 거죠. 물론 똘비 본인과는 정말 어떠한 연관도 없는 사유로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더 멘탈이 많이 나간 상태죠. 뭐 현재 계속 귀접에도 시달리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오늘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주변에 물어봐 보니, 네. 이런 귀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네. 영가가 점차 형체를 갖춰서 모습이 완성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게, 네. 되게 많이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죠. 형상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귀신이.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까지 저도 좀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뭐 저나 귀족님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를 믿는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 뭐 어떤 뭐 무속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부수적인 뭐 약간의 도움이나 해결책은 얻어보려고도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 똘비 같은 경우는 이 영적인 존재에 막 크게 믿음도 없었고 종교 같은 것도 없는 친구다 보니까 네. 지금은 뭐 그냥 의학적인 약 처방을 받아서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고, 예. 물론 이게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귀접이나 뭐 수면 중에 가위를 눌리는 것 자체를 그냥 수면 장애의 한 종류로 병명을 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존재에 대한 형체가 2달의 시간 동안에 진화했다라고 표현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하고 얼른 좀 건강도 회복을 했으면 해서 뭐 요즘 한번 뭐 있어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병원 치료랑 더불어서 좀 이런 쪽에 도움도 한번 함께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설득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예. 똘비도 오늘 제가 본인의 이야기로 시참에 참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 동의를 다 네, 받으신 상태죠. 예. 예,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똘비도.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 좀 현재 진행 중인 지인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돌비님과 귀족분들께 한번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듣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걸로 무속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걸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네네. 그냥 이것만 뭐 천도를 한다거나 그냥 이 네네. 귀신만 떼주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꽤나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귀신 문제는 더더군다나. 네, 맞아요. 네. 사실 이 똘비가 보는 형체가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이유도 네. 똘비와는 정말 무관하거든요. 알아보니까 좀 어떤 금전적인 개인 문제로 인한 걸로 이렇게 일단은 전해 들었고 네. 똘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 분을 좀 돕고 싶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네. 다른 지역으로 우선 이사를 가기로 이사 날짜가 정해졌어요. 일단 일단 집을 집에 옮겨보는 문제가 것도 예,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자는 방향 뭐 그러니까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방향도 바꿔보고 예, 맞죠. 아니면 뭐 찾아왔을 때 거절을 한번 진짜로 그러니까 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때 쌍욕 그냥 진짜로 내가 진짜 너를 찢어 죽이겠다 이런 각오로 한번 쌍욕을 해보라고 해보세요. 돌비님께서 조언을 네. 해주셨으니까 아마 똘비가 그대로 잘 해볼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지배당하지 않아. 좀 이런 의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귀신이건 뭐 정말 강력한 귀신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떠한 귀신이건 사람이 단단하면 못 들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쓰리님 지인분에게도 단단해지는 그 과정 속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 뒤로 만약에 그래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또 이제 그런 쪽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돌비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이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쓰리님도 오늘 너무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귀접이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겪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또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끊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잘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쾌락을 주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지만 쾌락을 주기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쓰리님 또 지인분께서도 잘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혹시라도 지금 귀접을 겪고 계신 분들 에이 뭐 이걸로 죽겠어 하시는 분들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